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최근 지수 하락을 억눌렀던 기간의 매도 물량이요, 금일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보는 이유와 이에 따라 지수 상승 시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방 경직 모습을 보인 단기 유망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자, 이틀째 약세 흐름이죠. 코스피 지수가 35포인트 하락한 2953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22포인트 하락한 1009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아시아 증시는 안정된 흐름이에요. 일본 증시가 강보합인 0.1% 상승했고, 대만은 0.1% 하락한 약보합세. 하지만 대만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국내 증시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연말에 배당을 보고 투자한 기관들의 연초 물량 출회 때문이죠. 자, 금일도요,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수급사항을 보면은 개인들이 1조 3천억 순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이 1조 3천억대 매도죠. 그 중에 금융투자가 1조 원 순매도를 보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4,900억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이 2,300억, 기관이 2,400억 매도를 보였죠. 자, 기관 특히 이 금융투자의 매물이 집중되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12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도 금융투자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 연초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12월 1일서부터 배당락 기준일인 12월 28일까지 보면은 이 기간이 5조 3천억 순매수하는 동안에 금융투자가 5조 5천억 더 많은 물량을 매수했죠. 그러면서 선물시장 쪽에서는 기간이 2조 9천억 매도하는 동안에 금융투자가 2조 8,900억대를 매도했다. 이 부분들이 배당락 이후 29일서부터 오늘까지 다 출회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1월 5일까지 오늘까지는 기관들이 5조 3천억 매도하는 중에 금융투자가 4조 9천억대. 지난 12월 달에 들어왔던 물량, 그죠? 한 90%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은 좀 안정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또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 거래량이 보면은 7억 8천만 주, 거래대금이 15조 4천억. 최근에 거래대금 바닥이 한 8조 원 초반이었죠?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거래량도 큰 폭의 증가. 그러면 반전의 신호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물 시장을 잘 봐달라고 했어요. 금일 외국인들이 1조 원 매도를 하면서 기간이 6,300억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금융투자가 1조 원 순매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큰 폭의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보는 것은 선물 미결제를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선물 미결제가 14,000계약이나 증가하고 마감됐다. 장중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제가 본 거는 17,000계약 중반대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당일 매매 기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중에 거래 미결제가 크게 증가했다도 장 막판에 크게 줄이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날의 방향성,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미결제가 크게 줄지 않고 끝나면 그 다음날 오늘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한 거에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틀 동안 종합지수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전의 신호가 내일 나타나지 않나. 그러면 지수는 그렇죠? 일단은 하락세는 어제 오늘로 어느 정도 좀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특별교재 판매 있죠? 요번에 이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022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를 주제로 책자를 판매하는데 22만원이에요. 근데 이 22만원 안에 이 현대투자연구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월에 150만원짜리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1개월 동안 똑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뒷부분에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는 그렇죠? 교재도 구입하시고 또 정보도 한 1개월 동안 받으실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그죠?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출회되고 또 선물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반전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오늘 많이 바뀐 모습이에요. 오늘 지수는 크게 하락했지만은 그죠? 상승 종목이 317개, 코스닥이 348개로죠. 그동안 못 올라갔던, 작년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조기 3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쪽에 있죠. 1.64포인트. 거기에 따라서 성장주들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가치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오늘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락 종목 속에 상승 종목 수가 많았던 이유, 그죠? 그 종목군들 보면은, 이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보험, 은행, 통신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5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바로 작년에 2월서부터 5월 초순까지 금리가 장중에 1.8% 그리고 종가로는 한 1.75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이러한 움직임이 단발로 끝날지 좀 더 이어질지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흐름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한다 그러면은 작년과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또 오늘 환율 부분 보도 2원 80전이 상승한 1196원 90전으로 마감되면서 1200원대 그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죠. 작년 고점이 1200원 장중에 한번 고점을 돌파했는데 지금 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좀 환율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지만은 자 지금요 이것이 이제 주봉상인데요. 뭐 많이 올라간다 해도 그렇죠? 뭐 1200원 초반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한 부분에서 요번 만약에 이제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절정이 지나서 좀 상승 반전이 가능한데 시장 주도주가 우리가 그동안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K 콘텐츠 뭐 이 바이오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5G 통신 장비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 철강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뭐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결국은 오늘 떴던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오르긴 오르는데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은 그것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좀 보면은 시세표를 보면은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라서 오늘 자동차 쪽만 빼고 다 약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조정이 글쎄요 뭐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뭐 동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뭐 이 종목군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굳이 여기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해서 오늘 떴던 이 경기 민감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특히 오늘 뭐 반도체인데 특히 장 막판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5G 통신 장비에서도 RFHC라든지 몇 개 종목들 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막판에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뭐 시장을 좀 약간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경기 민감주겠지만은 우리의 이 성장주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 그렇죠? 결국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시장 주도주 역할은 못한다 해도 안정된 흐름은 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서 오늘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외국인들이 이 종목 중에서 순매수를 하고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유망해 보이지 않나. 일단은 시장의 안정화로 인해서 이 종목군들도 빠르게 회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하방 경직으로 주가 관리하는 모습이 나타난 그런 종목군인데요. 자,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유진테크, 그죠? 그리고 ISC,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NK맥스,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서는 RFHC인데요. 자, 유진테크 계속적으로 전공정 장비 반도체 업체로서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 223억 841억, 그죠? 2021년에 841억 전망이 되고 올해는 1372억, 그죠? 계속적인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그동안에 SK 하이닉스에 향하는 매출이 컸지만 그렇죠? 최근에 삼성전자로 향하는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아마 좀 수주권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장비주는 그렇죠?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공장 요번에 삼성전자가 P3 그죠? 장비를 들여놓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데서 반도체 업황 회복 속도,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가장 먼저 장비를 먼저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장비주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장비 수주가 예상이 되는 유진테크 재료 부분도 있고 또 이 ISC는 검사 장비의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도 실적이었죠. 2020년에는 181억 그리고 작년에 417억 올해 532억죠. 특히 이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번 두 종목 먼저 차트를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이 ISC인데요. 아마 지난번에 DDR5, 그러니까 차세대 D램에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한 수혜 종목으로 ISC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 조정. 근데 오늘 3일째 조정은 이 종목에 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시장 역량에서 받아서 오늘 한 2.3% 800원이 하락했지만은 나름대로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오늘 주가 등락,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신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하루의 변동폭이 적다. 오늘 최고점이 그렇죠?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이 34,600원으로 마이너스 0.5. 오늘 최저가가 마이너스 3.4. 그러면 하루 종일 등락폭이 한 2.8%. 오늘같이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큰데도 종목은 그렇죠? 변동성이 작아졌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폭이 적다.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나 그렇죠?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일반인들끼리 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표현하는 게 차트가 상당히 지저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만지는 종목인데 이렇게 누가 주가 관리하는 모습은 하루의 변동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죠. 그런 부분. 또 오늘 외국인들이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 정고점 수준,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 고점 부근에서 오늘 저점을 형성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인데,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하방 경직에서 좀 누가 주가 관련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만약에요, 제 생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만약에 내일도 오늘처럼 크게 빠진다 그러면은 오늘 덜 빠진 지금 하방 경직 종목은 오늘 안 빠진 부분까지 내일 다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는 지수가 안정이 됐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반전의 기회가 나올 때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 만약에 지수가 오늘처럼 크게 빠지면은 이러한 종목은 오늘 안 빠진 폭까지
뒤늦게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피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유진테크죠. 자 유진테크도 그죠? 오늘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힘이 강하고, 저는 이 재미있는 게 3분봉을 보면요, 아침에 밀렸다가 그죠? 이 10시 좀 전에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만큼 좀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원체 뭐 오후장 갈수록 지수가 크게 약세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낙폭이 장중에 심화됐다가 막판에 돌렸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죠.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좀 안정세만 취하면 좀 빠르게 회복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데 기존 물량은 그대로 끌고 가되 내일 조금 단기적으로 ISC나 유진테크 들어가면 지금 내일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내가 이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 NK맥스,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그냥 회사인데요. 이 NK세포의 고순도 대량 증식 등 관련 기술을 보유 중인데 지금 이 한국, 미국,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죠. 다국적 기업들하고. 근데 최근에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 결과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지금 임상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 수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 30날 대만하고 공급 계약 190억 규모가 해지됐는데 주가가 안 밀린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죠? 자, NK맥스도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요. 자, NK맥스, 그죠? 자, 바닥권에서, 그죠?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려고 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변동성이 상당히, 최근에도 2만원과 3만원을, 그죠? 최근에 3만원 갔다 2만원까지 깨고 내려왔다가 또 3만원 갔다가 또 깨고 내려왔다가, 그죠?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들만 좀 관심을 갖고, 근데 일단은 그 힘은 느껴지고, 또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 최근에 상당히 적죠. 그렇죠? 주가는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한 부분에서 NK맥스 한번 공직적 투자가분들 관심 갖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호재성 재료가 나왔죠. 미국 상위 8개 미디어 기업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에 한 136조 정도를 투자를 할 거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고, 또 이 OTT 시장이 이 2020년도에 한 79조에서 2026년에 126이니까 한 뭐 130조 원 정도 되죠. 한 2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들죠. 또 실적도 올해 작년보다는 올해 더 크게 증가가 기대.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 한 490억에서 작년에 한 600억이니까 한 20% 증가세인데 올해는 한 30%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OTT 시장에 좀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제이콘 텐트리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목을 볼 때 내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같이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봐달랐죠. 제이콘 텐트리 오늘 약보하고, 그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죠. 자, 이것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들어가고, 주가가 크게 뜨고 안 밀려. 특히 오늘같이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도 어제 오늘 안 빠지려고 노력해요. 그죠? 상당히 힘이 강한 겁니다. 그만큼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이콘 텐트리보다 좀 하락이 좀 컸죠? 좀 음봉이 1.8%, 오늘 고점이 아침에 좀 높게 상승 출발해서 좀 나오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제이콘 텐트리 같은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 힘이 느껴진다. 그러한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뭐 봉은 이게 크지만은 1.8% 하락에 그친 거예요. 그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다. 또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갖고, 그리고 무선통신 장비업체 RFHIC, 그죠?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인데
2020년에 30억 적자에서 21년 작년에 56억 흑자가 전환이 전망이 되고 올해는 298억으로 더 큰 실적 호전이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RFHIC 뭐 서진 시스템 같은 맥락 한번 RFHIC도 그죠?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뭐 요 부분도 그렇고 서진 시스템도 그죠? 같은 맥락에서 고 서진 시스템보다는 오늘 움직임이 더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RFHIC.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왔던 지금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들은 뭐 RFHIC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그냥 단기적으로 내일 들어가는 물량은 철저하게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 하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도 강조해 드렸다시피 오늘 하방 경직 모습을 보여서 시장이 안정되면은 세력의 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치고 나가지만은 내일 지수가 생각 외로 빠져버리면은 오늘 안 빠진 건지 빠지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재 판매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2022년 핵심 주도주 7종목, 그죠? 목표가 공개하고 또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 상승 논리하고 목표가를 그죠? 교재에 다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 유료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그죠? 입금일로부터 1개월 동안 제공이 되니까요. 그동안에 이수장증권TV를 보시면서 회원가입에 관심은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에 대한 신뢰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교재도 구입하시고 그리고 이 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좋은 기회니까는 한번 같이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계좌번호는 여기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그리고 교재를 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 17개 종목을 정리한 부분을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인들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